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실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도 심도 깊게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의 핫스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 시세 잠깐 보실까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 안착이 아니라 바로 21만 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20만 한 9천 원대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저희가 반도체 하면은 AI라는 단어와 함께 HBM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대표님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못 갔었던 반도체 쪽까지 움직이면서 분위기 전환 체크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일단 어저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국내에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 넘는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HBM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이제 확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6월부터 HBM4 D램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샘플을 납품을 하고 10월부터 이제 양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HBM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인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생성형 AI에서 지금 이제 추론형 AI로 AI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형 AI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HBM은 여전히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D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지금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계속 퀄테스트나 아니면 개발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왕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HBM 하면 SK하이닉스라는 인식이 투자자 사이에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HBM 관련된 종목이 좀 강한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계속 좀 수담의 양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도주를 본격적으로 잡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HBM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암울한 그런 이제 뷰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뷰가 계속 좀 부진함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 내에서 아마 등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박스권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직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거시 쪽은 쉽게 이게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중국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거시 반도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방 산업인 IT가 잘 돼야 되겠죠. 네.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판매가 호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판매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은 있고 아마 하반기 이후에나 아마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는 하반기 쪽에 조금 더 움직임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돌파 매매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참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호재를 참 못 들고 오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덕분에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욕 시장이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했지만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2점대 후반대랑 PPI가 3점대 초반이면은 물가가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했을 때는 국채금리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서 4.6으로 빠르게 내려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 4년 동안의 그 행동을 봤을 때는 국채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다음에 베이지북에서도 물가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들의 뭐 긴축이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를 좀 시사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좀 살아있을 거란 기대감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했을 때는 뉴스를 3개월, 6개월까지 쭉 시계열을 늘리면 호재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일주일 단위로 늘리면 호재가 딱히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HBM 관련해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 말고는 긍정적인 뉴스 없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SK하이닉스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성장폭 둔화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 SK하이닉스가 기록하는 절대적인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하지만 이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전력설비 투자할 때도 들어봤고요. 2차 전지 투자할 때도 들어봤고 현대차 투자할 때도 들어봤고 이제 반도체 투자할 때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절대치가 증가를 하는데 투자분들께서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셨으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늘 약세를 보였겠지만 네. 이 상승폭은 증가를 하지만 절대치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스탠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캐파를 정말 많이 늘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 생산을 하다가 2차 전지가 잘 팔릴 것 같다고 하니까 막 200, 300 이렇게 증설을 했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증설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증설을 진행을 하겠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한 번에 막 두세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이 잘 팔린 건 알겠지만 HBM 잘 팔기 위해서 그 설비를 폭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D램 생산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 증가폭.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수주 단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우리가 보통 뭐 2년치 수주가 쌓였다, 3년치 수주가 쌓였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전력설비와 조선에서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리드 타임이 좀 짧은 반도체 측에서도 뭐 2025년, 2026년에 대한 뭐 이제 엔비디아의 HBM3, HBM4 주문이 다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를 넣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작년 7, 8월, 9월 달에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의견을 들을 때도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21만 원 부근에 도착을 했는데 돌파 과정이 있다고 해요. 물량 소화 과정. 근데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급동에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하고. 근데 이 전기전자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20만 원, 21만 원을 돌파할 걸로 봐요. 네. 뭐 돌파를 못하면은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풀베팅이 들어가네요. 정말 외국인들이 삼전 사는 물량의 4배를 SK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을 실어주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갑니다만은 두 종목의 상승의 갭 차이도 좀 확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HBM 그리고 하이닉스 라인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네, 두 분의 탑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PSK홀딩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을 선택하셨습니다. PSK홀딩스는 어떤 점을 지금 메리트로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적층화될수록 이제 DSV라고 해서 이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뚫는 그런 이제 공정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디스캠이라는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HBM에 대한 지금 시설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디스캠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근 들어 계속 이제 미세화 공정 관련된 그런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비메모리에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올해 실적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4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한 7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50억으로 77%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올해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 한 2,300억 해서 전년 대비 한 20%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82억으로 2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 관련된 장비의 매출 증가세가 실적 호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접근하면은 적정 가격하고 위쪽으로는 팔 수 있는 가격대까지 함께 좀 설정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상단이 지금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좀 상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내에서는 아마 매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하락을 한 4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해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만약 5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팀장님 보니까 어제 오늘 시세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장중에 두 자릿수대 급등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번 주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 좋게 보세요? 네, 저는 이 하나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발대라고 봅니다. 선발대는 이미 갔죠. 한미반도체,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파크시스템즈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뭐 꾸준하게 뭐 PSK홀딩스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개에서 4개 종목을 제외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펜트론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관련 후공정 기업들이 이 SK하이닉스 내부에서도 후공정 패키징을 진행을 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외주를 받아서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한테 물량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 흑자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3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뭐 청주에 공장이 있지만 베트남이나 브라질에도 이제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 개선 및 해외 자회사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력 고객사랑 단가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브라질에도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보더라도 다른 대장급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덜 나온 상황이고 21선과 61선을 돌파한 다음에 1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인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갓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현재가부터 한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는 한 11,5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우상향 또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업사이드 기대하면서 네, 접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이 시간에도 주제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SMR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관세면의 부활 다음 주부터 예고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불리한 관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하고 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SMR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갑이겠죠? 네, 뭐 정확하게 따지면 SMR이 뭐 당장 짓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금 테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가 지금 이제 텄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납품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2030년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이후에나 아마 SMR이 뭐 이런 그 관련돼서 아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그런 그 관세와 관련된 그런 이슈로 같이 묶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SMR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시장에서 큰 거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2.0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뭐 최근 미국 내에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특히 화석연료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제 지명자가 뭐 국회 이제 청문회, 그러니까 의회 청문회에서 소형 원전,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활용한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 소형 원전이라는 건 이제 SMR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에서 SMR에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좀 완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AI가 계속 이제 얘기가 되면서 AI 이제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기와 관련된 전력망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원전이나 SMR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35년에는 SMR 시장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 600조가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도 SMR에 관련돼서 많이 지금 기술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이제 테라파워가 지금 미국 와이오밍주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SMR을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도 관련돼서 지금 뭐 플랜트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지지 구조물, 그다음에 노심 구조물들을 이제 공급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HD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원자로 용기 등을 이제 공급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파워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MR이 본격화되는 건 2030년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라파워가 지금 SMR 관련돼서 지금 탑 닫기를 하고는 있지만 SMR을 상용화해서 인정받은 기업은 아직 미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지금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를, 그러니까 기존에 작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인증을 해줬지만 이렇게 상용화를 위해서 건설을 위한 그런 제품군에 대해서는 아직 인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증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향후에 뭐 인증 절차가 뭐 이런 이제 테라파워뿐만 아니라 뭐 여러 뉴스케일 파워들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아마 인증을 하게 될 때 그 이후에는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MR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다라고 하게 되면 SMR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민감한 단어가 상용화잖아요. 네. 그 양자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에도 붙네요. SMR 쪽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중장기 대응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팀장님 저희 트럼프 당선인이죠 지금은. 당선인이 SMR로 미국을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국가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슈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견이세요? 조금 다른 의견이세요? 아니면 좀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분의 행보를 따라 보면은 약간 이 매크로적인 이야기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은 약간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뭐 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전력설업의 엔터처럼 미국 자국 내에서 취약한 사업 같은 경우는 관세를 조금 개별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어떤 보급이나 뭐 도움을 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번 선을 그은 적이 있었죠. 나는 절대 어떤 섹터별로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다 물자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럼 나는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도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납품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되니까 좀 관세 좀 혜택 좀 줄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그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MOU를 체결했을 때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왔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 돌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본을 쓸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급 동향을 다시 보니까 슬슬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는 정말 안전한 걸 갖고 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원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원전이라고 쳤을 때 종목이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탑픽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사실 10개가 안 됩니다. 그 10개의 기준은 네. 관련 사업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SMR이 아니더라도 본 원전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원전 관련해서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있는 종목만 제가 탑픽으로 권해드려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탑픽으로 1, 2, 3 꼽는 종목이 우선적으로 수급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탑픽을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종목명을 언급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저도 대표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지금 사가지고 막 1년 이후 2년 정도 들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원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일반 원전은 착공부터 완성까지 8년에서 10년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예. SMR 같은 경우도 이 IB들의 리포트마다 다른데 뭐 2년 걸린다는 IB도 있고 뭐 4년 넘게 걸린다는 IB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SMR 설치를 위치를 정해서 공급자를 찾으면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SMR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비 타당성도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릴 때는 그때까지 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 마찬가지로 예비 타당성 통과해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누구랑 계약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구체화돼 있으면은 수익 관점으로 해도 된다. 근데 아직 그 단위까지 안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도 이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오락가락하니까 네. 일단은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측면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주셔가지고요. 네, 종목의 결도 조금 비슷할까요? 네, 두 분의 탑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LCD 현대일렉트릭. 네, 오늘도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고요. 팀장님의 종목 보실까요? 네, 현대건설을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신고가가 또 나네요. 네, 대표님. 네,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금도요? 그렇죠. 뭐 지금 경고가 떠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뭐 막 급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 지금 뭐 계속 52주고 신고가를 기록을 할 만큼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뭐 많이 올랐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현재와 같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되는 종목이 가는 그런 장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론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지금 수요가 계속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한 65%,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현대 일렉트릭이 65%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실적 측면에서 좀 더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력 인프라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뭐 캘리포니아 지금 LA 산불로 인해서 뭐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개선세는 아마 올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런 문제는 한두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마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가 막 급등을 했지만 PER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면 20배 수준입니다. 뭐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신고가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겠는데요. 목표가요. 네.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4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제 수익률을
밴드를 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된 역사적인 신고가 예상하면서 따라잡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은요, 팀장님, 여전히 좀 무겁네요, 주가가요? 네. 네, 가장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원전 관련 종목들 수급이 좀 좋아져가지고 탑픽을 BHR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딱 찍어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걔네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전적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BHI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걔네 순매수로 전환됐고 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 우지엔텍까지 좀 붙여드릴 테니까 해당 종목들의 좀 기술적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는 현대건설이 좀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국내 대표하는 원전 관련해서 실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다 원전 건설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 원전을 첫 수출했을 때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한 회사 현대건설입니다. 그다음에 원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동반수에도 입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재건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현대건설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에 관련했을 때는 어떤 PF 리스크라든가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돼야 되지만 건설에 대한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주 중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 현대건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2024년 수주 동향을 봤을 때도 국내 건설사 중에서 해외 건설이 가장 많은 기업이고 지금 기술적 위치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네. 21선 위에서 안착해서 횡보하는 모습이고 수급 동향 볼 때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려고 접근했다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부각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만 또 설정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현 위치에서 분할 매수 좀만 해보시면 좋을 거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네. 바닥권이죠. 네. 1차 목표가는 한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2차 목표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슈 딥다이브까지 함께 했습니다. 금리 인하 3연속이 불발이 되면서요. 거래소는 조금 탄력이 줄어듭니다. 네, 2,530에서는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은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더 가벼운 거는 코스닥, 네,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오장에 대한 전략 꾸려가실지, 네, 거인의 신선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